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업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영업은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 어디에 7장? 식품위생법의 7장. 우리 지금 식품위생법 배우고 있죠? 새삼스러운 거 물어봐서 깜짝 놀랐나요? 자, 그럼 6장은 어디 갔나? 6장은 검사거든요. 이 검사의 항목은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급식소나 이제 그런 쪽에 주안을 맞춰 있기 때문에 이 검사 방법은 이제 나중에 그 위생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얘기할 때 하고, 이 검사 항목은 사실은 식품 제조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더 중요한 항목이고, 요것은 일단 스킵.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7장에서 미리 예고편을 말씀을 드리자면 영업의 종류가 꽤 많아요. 그래서 영업의 종류에 대해서 일단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급식소가 어느 영업에 들어가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설비 기준이 나오지만 그 설비 기준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은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 이것이 허가를 받느냐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그 영업을 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교육 부분이에요. 위생교육, 그 다음에 건강진단, 요 부분들, 요 부분들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 부분들만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 영업의 종류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8가지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가 나오고요. 이 8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그 법을 보시게 되면 제36조 7장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36조부터 시작이 되고요. 다음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시설을 맞추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설 기준으로 나오란 얘기예요. 시설 기준이 나오게 되면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춰야 한다. 자, 그럼 다음에 영업이 뭐냐면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 및 보존업, 그 다음에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제조업, 식품 적객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의 제조, 가공업, 그 다음에 운반업, 그 다음에 판매업, 그쵸? 그 다음에 보존업, 요것이 지금 한 줄로 지금 다 뭉뚱그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얘기냐면 법령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이 앞에 있는 1, 2, 3, 4, 5, 6으로 세분화된 것을 갖다가 전부 다 6개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렸고요. 그 다음에 용기 포장의 제조업, 식품 적객업, 이렇게 해서 결국 모든 영업, 식품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영업은 어떠한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항목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러면은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즉 영업의 이름과 얘네들이 하는 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했으니까 이것을 클릭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시설 기준도 함께 아울러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의 종류인데요. 영업은 크게 8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유인물을 배포를 해드렸는데요. 유인물 배포하신 것대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그 첫 번째 판서 모드로 켰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에서 크게 8개의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류는 그 밑에 다시 또 세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너무나 이제 복잡하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 전부 다 외우신다든가 뭐 그런 것은 아니라 그냥 그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방향으로 보시는 것이 어떤가 전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식품 제조 및 가공업은 식품을 제조, 먼저 식품 제조 및 가공업입니다. 식품 제조 및 가공업. 뭐 별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이니까 여러분이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뭐 혜태, 롯데 뭐 이렇게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그런 업종을 1번에 해당되고요. 2번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이것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곳에서 생산이 되어서 이제 제조를 해갖고 또 다른 가공업을 하는 데다가 그것을 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령 지금 제가 지금 헤매고 있는 이유는 네, 판서. 네. 가령 어디에서 떡을 갖다 만든단 말이죠. 떡을 만들어 갖고 이것을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많잖아요. 근데 이 떡을 가령 급식소에서 이 떡을 구매를 해갖고 어, 급식 대상자한테 준다. 그러면은 떡이 이 급식소가 최종 소비자냐? 아니죠. 최종 소비자는 이 사람들이죠. 최종 소비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라고 하는 것이 즉석 이제 이 사람들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신고가 돼 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제품은 어떻다?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가 되어야지 이것이 다른 소비자한테 판매가 되어지는 어떤 가공 시설이라든지 그런 영업자한테 다시 판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X.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제조업입니다. 식품 첨가물 제조업. 이것은 화학적 합성품, 천연 첨가물 또는 이해 혼합 제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종이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렇다면 무엇이 들어가느냐면은 감미료 왜 이렇게 글씨가 잘 안 써질까요? 다시지. 자, 왜 얘는 또 이럴까요? 글씨. 자, 이거 여기에서 이제 감미료 아니면 착색료 아니면 표백제 이런 화학적인 합성품을 제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천연 물질에서부터 유행한 성분을 추출하거나 뭐 물질을 제조 가공하거나 아니면 이를 섞어서 하거나 이렇게 첨가물로 쓰이고 있는 것들을 제조하는 곳 플러스 이 안에는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서 간접적으로 그렇다면 식품에 직접 첨가하는 물질은 아니지만 용기와 포장을 살균 소독할 목적으로 어,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식품에 직접 닿거나 아니면은 식품의 이행 그러니까 식품으로 이렇게 옮겨질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도 첨가물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식품 운반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식품 소분 판매업부터 먼저 볼게요. 지금 굉장히 자 식품 소분 판매업을
식품 첫 번째 식품 소분업이 있고 두 번째 식품 판매업입니다. 당연하죠. 식품 소분 판매업이니까 식품 소분, 식품 판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식품 소분업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완제품이 있습니다. 이 완제품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죠. 나눠서 유통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식품 소분업입니다. 식품 소분업은 그야말로 이제 커다랗게 생산되어진 것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이죠. 나눠서 판매를 한다고 해서 뭐 비닐봉다리에다가 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집어넣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다 이제 뭐 제조회사 이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기사항, 표시사항 이런 것들 다 표시하고 이제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재포장해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식품 판매업은 식용 얼음 판매업,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 유통 전문 판매업, 집단 급식소에다가 식품을 납품하는 그런 판매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식용 얼음 판매업은 여러분 알다시피 식용 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은 식품을 자동 판매기에 넣어서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켜야 될 사항은 유통기한이 1개월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 판매기에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외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유통기한이 1개월보다 넘는 그런 완제품을 자동 판매기에서 하는 것은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통 전문 판매업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스스로 제조 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조 가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식품 제조 가공업자 또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에게 의뢰해서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름만 거기다 찍는 거예요. 다른 제조업자, 식품 제조업자,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나온 제품을 이것을 자신의 이름을 붙여갖고 이제 찍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갖다 뭐 OEM 방식이라든지 여러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위탁 판매하는 거예요. 위탁으로 제조를 해서 그다음에 자기는 유통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유통 전문 판매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집단 급식소의 식품 판매업입니다. 이것은 집단 급식소에다가 식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네, 이거 별 다른 것도 아니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집단 급식소에다가 납품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이제 그 어떤 뭐 채소는 채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분할을 해갖고 할당되는 만큼만 이 사람들이 이제 납품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분 판매업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식품 판매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세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기타 식품 판매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충 이제 이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여러분이 소분 판매업들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가셨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식품 보존업을 보죠. 제가 뭘 건너뛰었죠? 식품 운반업을 건너뛰었죠. 식품 운반업은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 음료나 어류, 조개류,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이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인데 가령 유산균 음료 같은 경우는 야쿠르트 아줌마들 같은 그런 경우 식품 운반업이죠. 그리고 뭐 이 정도로만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예외 조항은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 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를 한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해당 영업자에서 영업소에서 어디에다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 상품들을 운반하는 경우와 아니면은 어떤 제조자가 이제 제조 가공한 것을 갖다가 그 다음 제조장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운반업에 들어가질 않는다. 그건 뭐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식품 보존업입니다. 식품 보존업은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식품 조사 처리업하고 식품 냉동 냉장업이 있어요. 여기서 조사라고 하는 것은 뭐 검사한다 이런 뜻의 그런 조사가 아니라 방사선이에요. 방사선. 방사선을 쬐어서 식품의 보존성 물리적으로 높이는 그런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식품 조사 처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품 냉동 냉장업은 당연히 식품 보존업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리즈너블 하죠? 네.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해서 보존하는 영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채취에 가까운 수산물의 냉동 냉장 이런 업은 여기에서 제외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용기 포장류를 만드는 것, 용기 포장류를 제조하는 것, 이것도 이제 식품에 있어서 영업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엔 두 가지가 있는데 용기 포장지 제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용기 포장지 제조업이 있고 옹기류의 제조업이 있습니다. 옹기 그럼 뭐예요? 이거 항아리입니다. 요새는 우리 주위에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시골의 텐마루에 가보시면은 그 항아리들 이런 항아리들 많이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담고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식품을 보존하잖아요. 그다음에 뚝배기, 그렇죠. 국밥집의 뚝배기 이런 것도 다 항아리 재질입니다. 이것도 다 옹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용기 포장지 제조업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거나 여하튼 이제 그런 것들 포장지를 제조하는 것들. 옹기류는 따로 제조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 조리, 저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이나 항아리, 뚝배기 이런 것을 제조하는 영업입니다. 그다음에 식품 접객업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여기에 위탁급식 영업자가 이제 이 식품 접객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식품 접객업은 굉장히 다양한데 휴게 음식 영업 이것은 주로 다류가 뭐예요? 차예요. 차류, 그다음에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그런 영업 등 조리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음주가 불법입니다. 음주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음식 영업점,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 허용됩니다. 참, 휴게 음식점 영업에는 이 PC방에서 그 라면에다가 물 부어주잖아요. 그것은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영업은 음주 행위가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란주점 영업이 있는데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곳인데 식사와 함께 어떻다? 노래 부를 수가 있어요. 노래가 허용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어떻다? 춤은 안 돼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좀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유흥주점 영업. 아이고, 판서를 이게 지우면은 다 나가는군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유흥주점 영업은 주류를 주류를 여하튼 술을 마시고 유흥 종사자입니다. 도우미 같은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가라오케 같은 거 설치할 수 있고 뭐 밴드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그런 행위가 유흥주점 영업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급식 영업은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서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해서 제공하는 영업을 위탁급식 영업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제과점 영업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서 역시 음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업이 8가지가 나눠지고 그 8가지 영업 중에서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나눠지는 영업들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식품을 만들어내는 영업
영업자들인데 과연 이들이 어떻게 허가를 얻고 그다음에 이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며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각 이 사람들의 그 허가를 받은 영업 형태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7장의 영업에 보게 되면 36조의 시설 기준이 제일 처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 글자가 있는데 그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 다음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에 영업을 하려는 다음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을 이거 0이죠. 총리령에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러고서 영업자들 하나, 둘, 세 개에 대해서 딱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럼 총리령 그래서 하이퍼링크가 돼 있죠. 그러면 하이퍼링크 되면 바로 이게 나옵니다. 업종별 시설 기준이 나와요. 그럼 벌써 골치가 딱 아프잖아요. 업종별 시설 기준 딱 나왔었으면 얘네들이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뻔하죠. 식품 제조 및 가공 시설, 그러니까 식품 제조 가공업 거기에 따라서 나오고 그 다음이 쭉 가봅시다. 되게 많네요. 그 다음에 즉석 판매 가공업 시설 기준 나오고, 그러니까 영업의 형태에 따라서 시설 기준을 이렇게 다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일단은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제조식품들이 어떻다. 완전 무결하다. 그러니까 이 다음 식품 첨가물 제조업 시설 기준, 그다음에 식품 운반업의 시설 기준.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다 여러분이 다 들춰봐야 되느냐? 전혀 아니죠. 여러분 뭐만 보면 돼요? 여러분은 지금 영양사 준비하고 있으니까 영양사 기준 쪽으로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뭘까요? 여기 있네. 집단 급식소에 식품 판매업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집단 급식소에다 식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봅시다. 일단 뭐 나왔으니까 일단 자 집단 급식소에다 식품을 판매하니까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식품들 전부 다 깨끗하게 해야겠죠. 자 일단은 사무소가 하나 있어야 된다. 하지만 뭐 다른 사무소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커다랗게 문제는 아니네. 그다음에 작업장이 있어요. 이 사람들 먼저 뭐 선별하고 절단하고 세척하고 뭐 이제 그러겠죠. 항상 찬 곳에서 이것을 하면 또 저기 사라지네. 약간 좀 불편하군요. 네, 찬 곳에서 해라. 뭐 작업장은 위생적으로 보관, 내수 처리하고 습기 차지 아니하게 하고 주위 밖에 해충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칼도마 조리용구는 모두 다 구별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창고 보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창고를 갖추라고 그랬죠. 창고 갖추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영업 신고를 한 소재지에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해도 돼. 그러니까 아주 뭐 있긴 있어야 되지만 꼭 그 장소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냉장 냉동 시설 갖출 수 있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 처리할 때는 꼭 갖추지 않아도 된다. 뭐 이걸 그다음에 운반 차량 갖춰야 된다. 하지만 영업자가 계약을 해서 냉동 냉장 시설을 갖춘 운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 차량 굳이 또 따로 구비할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특별하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시설 및 그러한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꼭 외워야 될 만한 그러한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별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한참 또 이제 봅시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위탁급식 시설, 이제 영업을 하는 위탁급식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 기준 역시 앞에서 보았던 그런 것들하고 크게 다른 바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다행히도 이 시설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꼭 외워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다행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일단은 오늘은 제일 첫 번째만 그냥 했어요. 어,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은 크게 8종의 영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집단급식소에다가 그 판매를 하는 영업은 소분 판매업으로 들어가 있고, 위탁급식 영업 하는 사람들은 식품 적개업 안에 들어가 있군요. 그죠? 그다음에 시설 기준, 뭐 그렇게 유의할 만한 사항은 없지만 시설 기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